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상한가 왕좌를 차지할 종목을 알려드리는 왕이 될 상한가인데요. 먼저 오늘 시장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조승현의 투데이 마켓 시간인데요. 오늘 코스피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종가는 5개월 만에 6만 전자를 회복했는데요. 하지만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던 불균형한 장세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0.32% 오르면서 2,637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 시작과 함께 2,650선까지 치솟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오름폭을 축소했습니다. 여전히 관세 우려가 남아있는 데다 국내 정치적인 혼란이 뒤섞이면서 상승폭이 축소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수급 살펴볼까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나흘째 이어지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흐름 살펴보면요. 삼성전자는 2.91% 오른 6만 200원의 거래를 마치면서 종가 6만 원 선을 뚫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후장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21만 원 선을 안착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살펴볼까요? 1.79% 하락한 725선 기록했습니다. 0.68% 상승 출발했지만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바로 수급에서 동력을 잃었기 때문인데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어제보다는 줄었지만 기관과 함께 나흘째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면요. 코스피와는 다르게 대장이 힘을 쓰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알테오제는 키트루다 임상 성공 호재에도 10% 급락했고 HLB도 7% 조정되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크게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장의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도 알아볼까요? 먼저 삼성 SDI 5% 강세 보였습니다. 최주선 삼성 SDI 회장이 1,000주의 자사주를 매입했는데요. 총 매입 금액은 1억 9,150만 원입니다. 최근 2조 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투자 계획을 밝힌 만큼 미래 성장 가능성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SK이노베이션 살펴보겠습니다. 자회사인 SK온이 일본 닛산과 15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일본 완성차 업계와 계약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고객 다변화에 속도가 붙으면서 투심이 집중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흐름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핵심 테마와 종목 분석, 그리고 왕이 될 종목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왕이 될 상한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린다. 윤사무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제가 오늘 전문가님을 보면서 진정한 강자는 위기에 강하다라고 느꼈거든요. 오늘 하나주가 약세를 보였는데 장중에 매매 전략으로 상승률 인증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 소식을 밝혔는데 네. 이러한 악재에는 또 어떤 돌파구가 있을지 전략도 궁금한데요. 네. 한번 그러면 오늘 방송을 네. 그거에 포커스를 두고 한번 그럼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고요. 일단 뭐 증권방송계에서는 아마 최고의 매매 폼을 자랑하고 있고 또 퍼포먼스를 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 제자분들이 매 월마다 뭐 어떤 분은 뭐 2, 3천만 원, 1년 내내 꾸준히, 그리고 어떤 분은 또 5천만 원, 또 최근에는 또 한 분께서 1년 동안 저랑 이렇게 매매를 했었는데 10억을 달성했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역시 어떻게 보면은 계좌로 또 증명해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일단 저는 종목을 좀 뭐 이것저것 다 남발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가장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 위주로만 또 매매를 도와드리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말도 안 되는 수익을 여러분들께 또 가져다 드렸었죠. 네, 그런 부분 조금 이따가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시장에서도 고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런 팁들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방송 공략주 탑 상승률을 보시면은 일단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 2, 3등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일단 에어로가 오늘 한 3조 6천억 원 그 시간에서 유상증자를 때렸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예, 그러면 이게 깎이겠죠, 당연히 여러분들. 뭐 그리고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 마이너스 4.4% 하락했고 시스템은 6%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야, 수익 자랑은 그만하고 대응 어떡할 건데 이거도 궁금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그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현대로템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이제 두 자릿수 수익률 14% 이렇게 올라갔었고요. 아직도 견조하다고 생각해요. 현대로템은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클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제 42%, 44% 각각 수익을 줬었는데 이 종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 시스템은 이렇게 3월 7일, 3월 11일 뭐 최근에 방송이 나갔었어요. 그때 뒤로 이제 두 자릿수 수익률이 올라갔었는데 사실 이 종목을 뭐 이때도 매매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때도 매매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여기 방송에서는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약 14% 이렇게 급등을 했었는데 보시면은 제 제자분들의 매매일지 보시면은 거의 모든 상승 구간에서는 다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물론 내일은 두드려 맞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은 시간에서 일단 6%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그룹주는 여러분들 낙주로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낙주 매매. 그러니까 급락을 하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최저점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종목이 아마 여기 지금 시간에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하겠죠. 아마 이 정도에서. 그러면 여기서 하락을 하든 아니면은 이 정도 라인이든 아니면 이 정도 라인에서 반등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아마 여기 구간에서 최저점 공략을 들어갈 생각이니까 저와 함께 뭐 하나 시스템이 되었든 아니면 하나 에어로가 되었든 하나 오션이 되었든 나는 이번에 좀 손실이 큰데 내가 몰빵을 했다라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하지만 내가 현금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3월 7일, 17일은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예, 장중에 약 한 5% 수익 나고 또 종가 베팅해서 다음날 약 10% 수익이 났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17일 날, 3월 17일 날은 이런 데서 매수해가지고 뭐 거의 15% 여러분들 제가 드린 수익이 얼마인데 이 정도 하락이 겁나겠습니까? 자, 그리고 2월 12일, 13일 날에는 돌파 매매로 장중 돌파 매매로 장중에 5% 그리고 상따해가지고 다음날 또 1박 2일 만에 24% 상승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멋진 수익 가져다 드렸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시스템 예, 그쵸.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방송 이번 주 화요일 날 방송에 나와서 하나 시스템을 리뷰를 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한테 여기를 돌파하면은 얘는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반대로 여기는 너무 단단한 저항이기 때문에 눌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시면은 그래서 일봉상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가 이런 저점과 저점과 이 고점을 연결했을 때 여기는 일단 저항 트렌드다. 강력한 저항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강력하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 저항,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저항이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장대 양봉을 돋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비중 베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 자리는 안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내일은 여기서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구간에서 내가 저점을 다시 공략해가지고 이런 상승을 누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은 고민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리는 딱 두 자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랑 여기라고 하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이 패턴상으로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내일 시초가 보면서 제가 대응 잡아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나 시스템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오션은 이렇게 세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150%, 여기서는 100% 가까이, 그리고 여기서는 5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오늘 급락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대응했냐면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여기선 비중을 좀 신나게 많이 때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좀 매수해가지고 또 수익 내고 75% 차익 실현하고 여기서는 약간 손실하고 여기서 다시 매수해가지고 또 올라갈 때 매도하고 그런 식으로 매수를 했고요.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너는 아직 들고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아니, 안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흐름상 내일은 빠진다고 봤어요. 내일은 빠진다. 제가 만약에 얘가 가려고 했었으면은 이렇게 갔었어야 돼요. 이미 갔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빠지는 거 보고 나서 이거는 못 가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은 당연히
낙주도 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 하나 오션 이렇게 세 아이들은 같은 구간에서 반등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 뭐 한 그 에어로가 60만 원이라고 했었죠. 그게 그러면은 60만 원 아래로 빠지면은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들? 에어로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 지금 뭐 하락기를 해가지고 한 65%, 65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빠져주면은 그때부터는 좀 기회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여기 증권방송 업계에서 모든 전문가들이 다 하나오션 나 여기서 이렇게 공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락하면은 싹 다 없어지죠. 싹 다 없어지고 피드백 안 주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시간에서 하락을 맞고 있는데 내일 기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실전에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와 함께 3만 원대부터 거의 8만 뭐 7천 원까지 같이 매매하신 분들, 예. 그러면 저보다 하나 오션을 제가 이렇게 매매를 매일같이 도와드렸는데 저보다 이 종목 하나 에어로나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 오션이나 저보다 더 잘하는 전문가가 있을까요? 실제 저보다 매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또 이 안에서 매매를 또 진행을 도와드릴 테니까 또 어느 구간에서 멋진 매도 타점이 발생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내일 시장에서도 하나 오션을 공략이 들어가겠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는 목표가는 도달했었고요. 그리고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매매를 마무리했다라고 했었죠. 이거는 제가 수익이 못 났다라고 했는데 내일은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제가 여기 방송 공략은 여기서 했지만 실제 40만 원대에서 70만 원대까지 제가 거의 수익을 매일같이 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기회가 또다시 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저는 또 진입을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베팅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얘네들이 여러분들 지금 방산이 물론 오늘 떨어지긴 했지만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이 시장을 주도했던 테마가 뭡니까? 방산과 조선입니다. 그리고 방산이 더 셌어요, 조선보다는. 그런데 이 종목들이 유상증자 하나 나왔다고 해가지고 죽을까요? 들인 돈이 얼만데? 여기서 들인 돈이 얼만데? 한 번에 절대 못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들어가시면 된다. 무서워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현대로템은 오늘도 되게 잘 버텼어요. 얘는 하나그룹주가 아니죠. 그래서 더 잘 버텼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얘도 추세 안 죽었어요. 얘는 계속해서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실제 여기서도 제가 종가 베팅 때리고 뭐 여기서 종가 베팅 때렸습니다. 여기서 종가 베팅을 또 때렸고 그래서 여기서 매도 전체 다 하고 뭐 공략 이후에 14% 상승했는데 이 모든 상승 구간에서는 또 윤사모일이 있었고 또 내려오면은 근데 이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낙차가 큰 하나그룹주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내일 시간에는요. 그래서 하나그룹주를 조금 메인으로 매매하고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조금 비중 좀 적게 해가지고 하나그룹주를 메인으로 하고 이거는 좀 비중 적게 해서 매매를 들어갈 것 같고요. 어쨌든 클로봇, 마지막 클로봇이란 종목도 이렇게 제가 두 차례 공략에 도와드렸었고 이후로 40% 그리고 이때는 단 이틀 만에 거의 30%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일어나서 여기서 또 공략이 들어갔었는데 여기 하락 구간에는 사실 저는 없었어요. 어디서 들어갔죠? 여기서 들어갔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매도하고 또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분봉에서는 여러분들 내일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저희가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이 저점과 이 고점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한 60% 되돌림 반등 줬고 여기서 빠지면은 보통 78% 80% 정도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19,500원에서 한 19,000원 사이는 저는 좀 클로봇은 다시 한 번 더 매수 관점을 볼 생각이니까 클로봇 나도 대응하고 싶다 아니면 잡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모일과 만나서 같이 한번 종목 들어가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 월천이라는 게 사실 수익을 못 내면은 당연히 힘든 거죠. 하지만 내가 수익을 내는 게 매일매일 자연스러워지고 그런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처음에는 뭐 1, 200만 원 벌겠죠. 하지만 저와 꾸준히 뭐 2, 3개월 하고 뭐 6개월 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월천 또 나아가서는 월 억대 트레이더가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윤사모일과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타점을 자랑하는 포트폴리오 살펴보고 왔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오늘 같은 혼조장에서도 높은 상승률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전문가님의 기법서는 물론이고요. 5가지 영상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테마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AI 테마, 메타의 퓨리오사 AI 인수 소식에 주목을 받았고요. 자율주행 테마는 로보티즈의 물적 분할 소식에 약세 보였습니다. 먼저 AI 테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퓨리오사 AI와 미국 메타와의 인수합병 거래를 심사 중인데요. 총 1조 원 규모의 인수건입니다. 퓨리오사 AI의 기술이 이번에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된다면 산업부는 이번 인수건에 대해서 승인이나 중지 명령과 같은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퓨리오사 AI와 협력한 기업 그리고 투자사들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관련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포바이포 이번 퓨리오사 AI와 AI 서비스 솔루션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0%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투자사로 알려진 TS 인베스트먼트 3%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약세 테마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자율주행 테마 짚어볼 텐데요. 로보티즈가 자율주행 사업에 대해서 물적 분할 소식을 전하면서 시장의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물적 분할이란 기존 회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 건데요. 이 경우 기존 주주들이 새로운 회사의 지분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대한 희석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로보티즈가 이번 물적 분할의 배경으로 자율주행 사업에서의 적자를 언급했는데요. 이에 따라 자율주행 사업에서의 성장성에 의문이 제기가 되면서 투심이 얼어붙었습니다. 관련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이에이트 7% 약세 보였고요. 증권사에서 올해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해서 반등했었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오늘장 6% 조정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승한 AI 테마, 약세를 기록한 자율주행 테마 알아봤는데요. 이제 오늘의 상승 시그널이 포착된 테마와 종목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일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 그 첫 번째 테마에 대해서 전문가님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뭘로 돈 벌었냐라고 하면은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거는 신규주 매매였어요. 그래서 뭐 사실 2023년도 12월 달 기억해 보시면은 뭐 에코프로먼티나 두산 로보틱스도 있었고 그 외에 또 신규 상장주들이 상당히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었거든요. 물론 연말이 되면서 조금 신규주들이 안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TXR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을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의 모든 상승 파동에는 저 윤사무엘이 있었고 오늘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이 종목에서 또 시장은 안 좋았지만 고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신규주 매매에 있어서 핵심을 제가 여러 차례 좀 교육을 도와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처음 보신 분들은 당연히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비중 베팅은 반드시 당일 시가나 고가 돌파할 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분봉상 또 최소의 시총의 뭐 땡땡 퍼센트 수준의 거래량이 좀 필요한데 대략적으로 뭐 시총이 뭐 예를 들어서 2천억인데 그 다음에 여기서 유통 물량이 좀 중요해요. 유통 물량이. 그래서 유통 물량을 빼가지고 거기서 이제 몇 퍼센트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종목이 상승하고 못하고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시초가 갭이 좀 적거나 없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일에 있다라고 하면은 시초가 갭이 플러스 50% 이하 수준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조건이 만족이 되었느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족이 완벽하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상장 첫날 기대감이 좀 없어야죠. 오늘 신규주가 갈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알았습니다. 네, 오늘 신규주가 갈 거라는 걸 좀 알았어요. 왜냐면은 어제 서울보증보험이란 종목이랑 뭐 아니면은 뭐 여러 종목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이 날아가는 걸 보면서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신규 상장주에서 좀 약간 어떤 역사가 이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에 마땅히 움직이는 주도주가 없어야 됩니다. 오늘 시장을 돌이켜보면은 여러분들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었나요? 거의 다 대부분 다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신규주가 갈 수 있는 조건은 오늘이 최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TXR 로보틱스를 이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4,000분 넘게 계세요. 예, 그분들한테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보내드렸었죠. 3월 20일 목요일 날 오전 9시 10분에 TXR 로보틱스 1차 매수가 23,500원에서 22,500원. 그러면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내드린 게 이 구간이었어요. 시간이랑 비교해서 보세요. 분봉이랑. 왜냐면은 일봉으로 보면 볼 수가 없습니다. 분봉이랑 비교해서 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15% 넘게 8분 만에 상승했습니다. 8분 만에. 야, 그러면은 뭐 대충 매도했어도 여러분들 뭐 한 10%에서 매수했어도 수익 챙겨가는 거죠, 오늘도. 예. 이렇게 매매를 했었는데 자, 보시면은 당일 고가, 당일 시가예요. 그렇죠? 당일 고가를
시가를 돌파하는 걸 보고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중 너튜브 방송을 목요일마다 하거든요. 제가 아침 9시부터 보통 11시 정도까지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말했던 게 뭐였죠? 아, 이거 내가 뚫어줄까? 막 이러고 있었죠, 제가. 네, 제가 같이 함께 뚫어줬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을 여기서 이제 15% 정도 수익을 내고 나서 3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 25분 정도 되면은 어디냐면은 여기였어요. 여기 이 자리.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였냐면은 자 보시면 이런 저점과 이런 저점과 이런 저점과 이런 고점을 연결했을 때 여기가 돌파가 됐구나. 아마 이평 배열 때도 약간 정배열로 돌아가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눌렸을 때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또 30분 만에 11% 수익. 그럼 이것만 해도 이 두 종목을 가지고만 해도 벌써 20에서 25% 수익이 났죠 오늘.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많이들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하나그룹주를 들고 있었다, 뭐 아니면은 알테오젠을 들고 있었다, 아니면 뭐 바이오를 들고 있었다, 뭐 다른 종목들을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 어려웠던 건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네, 어려웠지만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또 수익을 좀 팍팍 내가지고 또 다른 종목들의 어떤 손실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 저와 함께 하신 제 제자분들 매매일지 보면은 똑같죠? 시간대랑 이런 것까지 솔직히 말해서 이런 시간대랑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올려드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증권 방송업계에서. 근데 보시면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매도하고 15% 정도 수익 내고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이런 데에서 한 5에서 7% 또 나머지는 10%에서 매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제 제자분들의 매매일지고 실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부터 신규 상장 첫날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목은 저 윤사무엘이 다 같이 함께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매도했을 때는 뭐 하루에 100% 수익도 많이 냈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언제나 신규주 같은 경우 또 상장이 되어 있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을 때는 제가 그 중심에서 또 호가를 부셔주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 가져갈 수 있게 또 여러분들도 월천 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신규주 또 추가 공략해서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TXR 로보틱스 알아보고 왔습니다. 로봇과 물류 자동화 전문 기업인데요. 상장 첫날인 오늘 공모가 대비 53% 올랐고 장중한 때 101% 오름세 보이면서 강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테마 한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도 오늘 공모가 대비 장중 173%까지도 슈팅 보였는데 전문가님과 함께하신 분들은 이 상승률 경험하고 축제 분위기였거든요. 투자 전략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첫 번째 조건이 갭이 한 50% 이하인 게 좋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갭이 좀 높았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시초가부터 들어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얘를 좋게 바라보고 있고 왜 앞으로도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자, 아까도 설명드렸었죠. 전일에 움직였던 게 중요하다고요. 전일에 전 서울보증보험이라는 종목을 매매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기준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종목이 서울보증보험, 대진첨단소재, 모티브링크가 어제 강세를 보였잖아요. 거의 마감은 15% 이상에서 세 종목이 다 마감이 되었잖아요. 25% 정도까지 갔다가 어쨌든 얘네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건 얘네들의 특징이 뭐죠? 다 신규주예요, 여러분들. 신규주. 그러니까 결국에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시장 트렌드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이거를 매매를 안 하더라도 시장 트렌드가 시장이 안 좋으니까 신규주가 움직인다라는 어떤 힌트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이든 아니면 머릿속으로 느꼈든 그렇게 느꼈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그러면 이 종목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자,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종목들을 메인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오늘 지켜봤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조금 여러분들이 추후에 지켜봐야 되는 모멘텀이 좀 괜찮아요. 뭐냐면은 트럼프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 직접 수혜주입니다.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 8천만 달러라고 하면은 그렇게 우리나라 돈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한 1천억 원?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LNG 프로젝트를 수주를 직접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알래스카 테마가 지금은 방산이나 아니면은 조선주에 조금 가려져서 근데 LNG도 약간 조선이랑 비슷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걔네들이 조금 일단 내일 시장에서는 반등을 걔네들을 우리가 노려야 됩니다. 하나그룹주나 조선이나 방산을 노려야 돼요. 하지만 걔네들이 반등을 주고 나면 약간 쉬어가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또 날아갈 수가 있어요. 알래스카 관련주들이요. 그때 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금일 상장한 두 종목 모두 특징이 있죠. 적은 시총. 한 2, 3천억 정도의 상장이 됐죠. 2천억에서 한 3천억 정도.
근데 야, 2, 3천억이 그렇게 작은 시총은 아닌데? 아, 끝까지 들어보셔야죠. 유통 물량의 20%대 미만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깃털이다. 새깃털처럼 가볍다. 왜? 자,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여기가 한택이란 종목의 오늘 시가총액 보시면은 대주주가 한 69% 들고 있고 뭐 그다음에 보유예수가 한 10% 들고 있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가총액이 18%, 18.69%가 시장에서 유통이 돼요. 그 뜻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뭐 2천억에서 3천억 출발했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거는 한 400억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400억밖에. 400억. 얘도 그럼 비슷하죠. 얘도 한 400억에서 뭐 한 제가 볼 때는 한 3, 400억 사이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가벼운데? 갭도 없어? 이거는 그러면은 돌파되면은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략을 도와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얘도 보시면 얘는 더 작아요. 얘는 18.69%인데 얘는 16.85%예요. 그럼 3, 400억이 시가총액이요. 얘네들은요. 근데 거래량이 막 분봉해서 막 200억씩 들어와. 그러면은 이 종목, 이 3, 400억짜리인데 오늘 거래 대금이 한 6천억인가 7천억인가 그랬었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 종목을 한 20바퀴 돌렸다는 소리예요. 물량을 잠가놨기 때문에. 물량을 잠갔기 때문에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없다 보니까 이 종목이 조금만 거래량만 나와도 쉽게 올릴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과 이 종목을 공략을 도와드렸던 거고, 그나마 여러분들이 만약에 추후에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로봇주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당연히 TXR 로보틱스를 봐야 되지만 오늘 음봉 마감을 했죠. 한택이라는 종목은 반대로 양봉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LNG 쪽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한택 정도를 보시면 되고, 근데 로봇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대장은 뭐 레인보우나 아니면은 클로봇이 맞겠죠. 여전히 지금은요. 근데 뭐 같이 움직여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지켜볼 만한 종목인데, 개인적으로 한택이라는 종목을 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구간에서 그 로봇주를 매매를 하고 여기서 돌파될 때 같이 쳐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한 6% 수익이 또 났습니다. 그래서 28,000원에서 27,500원, 그리고 3월 20일 오후 1시 1분에 공략이 제가 들어갔었는데 여기 구간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또 이 종목도 같이 드려서 총 합치면 거의 플러스 한 30%죠. 오늘 당일 하루 매수 매도 해가지고 낸 수익이 30%인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저는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추세가 막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싹 다 발라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런 종목들의 어떤 좋은 흐름이 나왔다. 그리고 이 종목을 다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수급도 아니면은 어떤 모멘텀적인 부분도, 그다음에 이건 차트는 이제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건 천천히 또 알아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와 함께 이렇게 맞다. 이 기업이 또 핵심이 그거예요. 주요 고객사가 이제 미국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고객사가 미국 기업이에요. 근데 이게 트럼프가 추진하는 알래스카 LNG 사업 관련해서는 점유율이 약 30%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수혜주가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기업에다가 이 회사가 납품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수주를 받아서 이제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테마가 좀 강하게 붙어줄 때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 종목 안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넥스틸이 1기 대장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상장했기 때문에 얘가 또 대장주를 치고 나갔을 때는 또 우리가 이 종목을 또 매매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테마가 아닌 찐 수혜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종목이 또 오늘 상장이 되었다라는 거는 또 즐거운 또 매매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한택 나도 추가 공략 대응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택 알아보고 왔습니다. 신규 상장주로 한국투자증권이 미국의 화석연료 중심 정책에 따른 북미 수주 확대를 전망했는데요. 이제 다음으로 세 번째 테마 삼성전자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의 주인공인데 6만 전자 회복했잖아요. 그런데 네. 모건 스탠리가 7만 원까지도 상향한 만큼 아직 기대감이 큰데 진짜 7만 원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장이 안 좋았다라고 하면은 사실 삼성전자의 영향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조금 돈을 많이 흡수하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힘을 못 쓰는, 그러니까 그거를 보통 이제 흡성대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움직이면 다른 알트코인들은 작살이 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당분간은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흐름상.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뭐 단타를 쳤다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기대가, 그러면 어떤 모멘텀이 있길래 이 삼성전자가
좀 바닥권인 것 같냐라고 하면은 일단 반도체 디램이나 낸드 가격 인상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게 업황 회복 신호로 나왔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가장 큰 대장주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기타 법인이 쌍크리 순매수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죠. 뭐 기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사주일 수도 있고 그러긴 한데 어쨌든 삼성이 또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작년에 그래도 어려웠었잖아요. 뭐 한 8만 원, 9만 원, 뭐 9만 원까지는 가지 않았었던 것 같고 8만 원에서 5만 원, 4만 원까지 떨어졌던 기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400조.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1년 사이에 또 38조 원 정도 더 벌었다. 사실 이 정도는 22년도에 가장 큰 호황일 때보다 매출이 더 많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주가의 형성이 되는 게 맞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품고 조금 매수 관점으로 들어오는 수급이 지금 계속해서 있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또 최근에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팔란티어라는 미국의 지금 AI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 그 기업의 SOS를 치면서 반도체 수요율 개선에 대해서 승부수를 띄웠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올라가면은 아 그래도 시장에서 좀 좋게 반영하고 있구나, 뭐 내려가면은 시장에서 안 좋게 보고 있구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주가가 반영이 상방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상방의 방향성에 맞게 우리는 또 거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급을 보면은 뭐 외국인 수급들 보면은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4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볼 수가 있고 기관 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들어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핵심은 이제 기타 법인이겠죠. 자사주 이런 매수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꾸준히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팔지 않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이 종목은 그래도 시세 연속성을 그래도 당분간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지금 여기를 팔았던 자리에 또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어쨌든 이런 저점과 이런 저점의 박스권 하단이었고 여기가 상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핵심 가격대가 6만 원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를 재차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으로는 상승이 뭐 물론 이런 데 위에 보면은 이런 매물대들이 좀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어쨌든 그 사이에서도 매매 공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적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데서 사신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뭐 아니면 이런 데서 그냥 사다가 좀 물려가지고 있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한 번도 공략을 안 하다가 지금은 여기서부터 좀 공략을 해도 된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신 분들한테 제가 최근에 그 12월 달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너튜브 방송에서 삼성전자는 개인적으로는 그 월봉상, 로그 차트상 이런 고점과 이런 고점 그리고 최고점 뭐 한 10만 원 자리죠. 10만 원 가까이 되는 자리죠. 거기랑 이런 저점들을 연결했을 때는 여기 밑으로 빠지기 되게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방송 나와서도 했었는데 사실 보신 분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빠지고 있는데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말하다 말았는데 어쨌든 여기는 깨지기는 쉽지 않다. 정말.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가격대 2001년도, 1999년도부터 이어온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25년간 이어온 어떤 차트상에서도 트렌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적정 주가나 아니면은 어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도 좀 말도 안 되는 저점이긴 한데 차트상으로 봐도 이런 자리들은 그래도 지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저점은 나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차트를 보면서 야 이거 쌍봉인데 쌍봉이고 쌍봉 이탈을 했잖아요. 거의 쌍봉 이탈했는데 야 이거 더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트렌드를 보면서 아 여기는 그래도 지지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피드백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지금 시점에서 또 이제 한 2, 3개월 동안 바닥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또 데이 트레이딩이든 단타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3월 17일 날 저는 여기서 잡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이렇게 한 5만 한 6천 원대 5만 6,700원대 잡아가지고 5만 9천 원대에 팔았었는데 어쨌든 저와 함께 이렇게 삼성전자 또 종가 베팅이든 아니면은 당일날 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 또 좀 낭만적으로 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여러분들 낭만적으로 좀 단타를 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삼성전자 또 단타로 추가 공략해서 나도 월천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강세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습니다.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인사이트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자막 하단 통해서 장중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가님의 매매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같은 혼조장에서도 악재가 있어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간에서는 늘 상승률 인증이 넘쳐나거든요. 네. 그 비결 오늘 공개해 주신다고요? 오늘 신규주 매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이 매매법으로 수익이 난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지만 정말 돈을 벌려면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뭔가 좀 안전해 보이는 종목, 안전한 타점을 요구한다고 하면은 사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성장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안전한 매매, 뭐 눌림목 매매. 그러니까 그 매매법이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눌림을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실제 제가 비중을 때리는 곳은 보통 이제 돌파 매매로 비중을 많이 때립니다. 그래서 제 제자분들 중에서 뭐 월마다 1억 찍어가지고 1년간 했을 때 10억 벌었다. 아니면은 또 어떤 분은 뭐 열심히 2천만 원, 3천만 원 벌어가지고 뭐 예수금 한 3, 4천 원 시작해서 저와 한 5개월, 6개월 해가지고 2억 원이 되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제 제자분들 중에서. 실제 계좌로 수익 인증을 매월마다 해주고 계시고 그런 이유 바탕에는 이 매매법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돌파는 포인트, 눌림은 밴드다라고 하는 얘기가 결국에는 돌파는 원샷 원킬이에요. 이런 데서 이제 원샷 원킬로 들어가는 매매인데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래도 주가가 상승할 때 말고 이렇게 눌렸을 때 뭐 1차, 2차 매수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손익비가 좀 많이 떨어져요. 손익비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걸로 한 10번 수익 냈어요. 뭐 10번 중에 한 8번, 9번 수익 냈어. 근데 이게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오고 쭉 떨어지면은 근데 요즘 증시가 그래 이러잖아요. 올랐다가 반등도 없이 떨어져요. 오늘 알테오전 보셨죠? ABL 바이오 예전에 보셨죠? 뭐 삼성중공 이렇게 급등했다가 반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반등 먹으려다가 들어가면은 손실이 엄청 커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여기서 급등할 때, 여기서 이렇게 급등할 때 이게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급등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돌파 타점이에요. 이런 데가. 차라리 이렇게 매매를 하라는 거예요. 제 말은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장 초반에 많이 터지는 주도주에서만 하는 게 핵심이고 또 재료가 깡패인 종목, 좋은 종목에서 하는 게 핵심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승할 때 이렇게 상승할 때 따라붙지 마시고 상승을 했다가 눌렸다가 재차 상승할 때 들어가셔야 이게 돌파 매매입니다. 상승, 눌림, 재돌파할 때 재돌파 시점에서 들어가는 게 돌파 매매예요. 그래서 추격 매수랑 좀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통 이제 신고가잖아요. 보통 이제 가장 이 역사상 이 종목이 가장 비싼 자리에서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야, 왜 너는 밑에서 안 사고 항상 그 최고점에서만 사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수익이 빨리 나요. 그 자리가. 수익이 막 5분, 10분 만에 막 10%씩 수익 나요. 그걸 왜 포기해요, 여러분들? 돈복사 매매 기법인데, 그렇죠? 돈복사인데 이거 여기서 하면 내가 돈복사를 하는데, 자 보세요. 클로봇이라는 종목 3월 11일 이 종목도 거의 여기가 최고가였을 거예요. 아마 최고가는 아니지만 최고가랑 얼마 안 남았을 때 2만 원 자리였을 거예요. 자 보시면은 3월 11일 화요일 오전 11시 56분 2만 100원에서 19,700원에 사라. 여기거든요. 이 자리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종목이 1봉 차트도 아니에요. 3분봉 차트야. 1박 2일 만에 21% 상승했어요, 여러분들. 여기가 VI를 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그 클로봇이라는 종목을요. VI 여기서 만들고 또 이렇게 상승해가지고 단 1박 2일 만에 21%.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월천을 벌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하고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팔고 이러면 월천 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시드가 많으면 가능하죠.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월천이라는 거는 보통 대한민국 예수금, 대한민국 평균 예수금 대한민국에서 평균적으로 주식하는 사람들이 1,500만 명 정도 돼요. 그 정도의 인구가 평균적으로 얼마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가지고 있다고 해요. 거기서 월 2, 3천 벌어야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이 돈을 버실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알테오젠. 알테오젠. 네, 3월 17일부터 18일 보시면은 오후 2시 53분 3월 17일 42만 6천 원에서 42만 2천 원. 여기서 돌파. 네, 여기서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1박 2일 만에 8% 상승. 그리고 이 종목이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또 계속 떨어졌죠. 반등도 없이. 여기서는 조금씩 사는 거예요. 근데 반등도 없죠. 이러니까 여러분들 눌림목 매매를 지금 하시면 안 돼요. 할 거면 수급 강하게 들어왔을 때 딱 돌파하고 딱 깔끔하게 먹고 그리고 퇴근. 커피 마시러 가고 이렇게 매매하셔야 된다. 하나오션 3월 4일. 자 보시면은
이 종목이 여기서 막 한 270억 터지고 여기서 380억 터졌어요. 자, 상승 눌렸다가 재차 돌파할 때 여기 타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량주인데 당일날 9% 상승. 9% 상승. 그래서 제 제자분들 보면 여기서 매도하고 단기 스윙을 가져왔으니까 단기 스윙을 매도 익절하고 익절하자마자 바로 매수를 하죠. 여기서. 매도하자마자 돌아 나갈 때 다시 재매수하고 9%. 당일날 이 하나오션,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보통 평균적으로 평소에는 1, 2% 수익 내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저 윤사무엘이 붙었다라고 하면은 당일날에도 9에서 10%씩 수익이 나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옵틱스. 네, 마지막으로 이 종목 한번 보시면은 2월 6일 날 갑자기 어떤 유리기판 관련해서 호재가 나왔어요. 체크, 확인. 유리기판 뭐 특징주 뉴스 나갔죠. 특징주 나와가지고 갑자기 거래량 세게 들어오면서 급등하고 눌렸다가 재차 상승할 때 여기서 타점 잡습니다. 그렇죠? 맞죠? 타점이 34,000원, 33,500원, 2월 6일 오후 3시 2분 당일날 15% 수익. 그리고 나서 1박 2일 시초가 매매해가지고 또 매수해가지고 당일 1박 2일 만에 35% 수익. 이러니까 제 제자분들이 월 1,000, 뭐 월 2, 3천, 그래 월 억대를 벌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나중에 이거 파티 끝나고 나서 이렇게 흐물흐물할 때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뭐 매수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힘들죠. 그렇죠? 월급 벌어가실 분들은 그래서 눌림 매매 하세요. 월급 그 매매법이 좋아요. 좋은데 월급은 벌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찐으로 돈 벌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많이 벌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절박하신 분들, 그분들이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렇게 돌파 매매든 또 상따 매매도 제가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또 신규주 매매 다 잘하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매매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QR 찍고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기법 배워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상 모든 기법 내용을 전하지는 못해서 기법서와 5편의 영상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내일장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유한양행의 투자 전략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렉라자 관련 호재가 있는 종목인데 자세한 투자 전략 알고 싶은데요. 일단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로 임상 3상을 이제 통과를 됐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작년 한 8월달, 9월달, 10월달은 주도주였는데 그동안 좀 쉬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이제 비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 가늠하는 구간인데 이 종목이 오늘 좀 이슈가 좀 있었죠. 폐암 학회가 열렸었고 이제 폐암 치료에 대해서 새로 쓴다. 절반 이상 환자가 생존을 하면서 50개월 이상 생존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폐암 환자들이 아직 하늘나라를 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약이 좋다. 이렇게 증명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레이저 티닙 플러스 이제 아미반타막 병용요법 관련해서 장기 생존 기간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주면서 오늘 장중에 슈팅이 좀 강하게 나왔었죠. 다만 이 14만 원 벽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주가가 다시 굉장히 좀 폭락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단순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수급이 안 받쳐주다 보니까 오늘 하락을 했는데 분명히 만약에 시장이 좀 정상적이었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오늘 뭐 최소한 못해도 한 2차 VI까지 갔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던 거는 시장이 폭락하다 보니까. 그래서 누가 와도 반박하지 못할 결과 그러면서 시장 가치가 더 커지고 그게 이제 또 매출이나 영업이익으로 이제 찍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좀 오늘 많이 하락을 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뭐 알테오젠이든 뭐 유한양행이든 뭐 펩트론이든 이런 근본적으로 좀 바이오가 좀 어떤 재료가 좋고 그다음에 기업이 좋은 기업들을 매매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유한양행 뭐 작년에 제가 이제 8월 달에도 여러분들한테
여기서도 히든 종목 말씀드리고 여기서도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이거 여기서 거의 한 40~50% 가까이 수익을 가져다 드렸었고 실제 저와 함께하는 제 제자분들의 매매 일지 보면은 매일 매수 매도를 반복을 했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거 이렇게 단기 스윙하고 이제 여기서 매도하면서 전량 매도하면서 끝냈었는데 지금 다시 좀 돌아나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여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분봉을 보면은 오늘 종가가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서 저도 비중을 막 크게는 못 사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런 구간들이 보시면은 60분봉상 이런 식으로 고점과 어떤 고점들 그리고 저점과 저점들을 연결했을 때의 어떤 트렌드 라인인데 이 구간에 있어서 오늘 돌파가 되었다가 이런 데서 지지받고 딱 가면 가장 이쁜 그림인데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데를 좀 돌파하고 제가 이제 내일은 매수가가 시초가부터 13만 원 정도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잡으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16만 원 잡았어요. 손절가는 11만 원 잡았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중이 만약에 내가 1,000만 원 들어갈 거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한 300만 원만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14만 원 돌파하면은 13만 원 얼마 14만 원 정도 여기 돌파하면은 그때는 1,000만 원까지 베팅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수익 내고 매매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알아보겠습니다. 빨간불로 가득한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인데요. 특히 하나오션은 최고 150%에 육박하는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오늘 같은 혼조장에서도 장중 매매 전략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높은 상승률 경험하셨는데요.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자막 하단 통해서 이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세 테마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규 상장주인 TXR 로보틱스입니다. 유진그룹 계열의 로봇과 물류 자동화 전문 기업인데요. 오늘 상장한 기업으로 공모가 대비 53% 오르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택이 올라왔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이 미국의 화석 연료 중심 정책에 따른 북미 수주 확대를 전망했습니다. 오늘 공모가 대비 144% 오름세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 올라왔는데요. 5개월 만에 6만 전자를 회복했습니다. 모건스탠리가 목표가를 7만 원까지 상향하면서 오늘장 3% 가까운 오름세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일 주목해봐야 하는 종목 바로 유한양행으로 올라왔는데요. 렉라자 병용요법이 사망 위험을 25%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1차 목표가는 16만 원 올라왔네요. 이렇게 오늘의 핵심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